자신의 멘탈을 강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멘탈이 약하면 그에 맞는 나름의 사고법을 갖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나잇 책방입니다. 오늘은 기무라 코노미의 유리 멘탈이지만 절대 깨지지 않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라 코노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으로 멘탈 코칭을 통해 많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유리 멘탈이라고 합니다. 분위기에 따라 감정이 자주 바뀐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떨어진다. 나는 운이 잘 따르지 않는 것 같다.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부럽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이 책은 파트 1, 사소한 것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당신. 파트 2,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단지 섬세할 뿐. 파트 3, 유리 멘탈이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 회복력. 파트 4, 조금 부족한 당신이 더 매력적이야. 파트 5, 멘탈이 약해도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당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 사소한 것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당신. 사람들은 대부분 강한 멘탈을 가지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무언가를 잘 안 풀려도, 하던 일에 실패해도 아무렇지 않은 정신력과 마음을 동경한다. 하지만 그처럼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이 빠를 뿐이다. 멘탈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은 1. 멘탈이 쉽게 붕괴되지 않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 2.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 멘탈 전환에 능숙한 사람들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다. 자신도 파악할 수 없는 마음속 응어리의 해상도를 높이려면 말로 표현해야 한다. 평소에 부정적이고 싫은 감정을 그저 슬프다, 괴롭다, 화가 난다, 대박이라는 4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도 많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50가지나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 신뢰, 공포,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 등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지를 뻗어나간다.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감정을 두근두근, 콩닥콩닥, 행복, 엄마 미소, 설렘, 느긋함과 같은 단어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50가지 이상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파트 2,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단지 섬세할 뿐. 외부의 환경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스스로에 대해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더욱 무너질 뿐이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이다. 단지 한순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그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기분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일기이다.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이다. 그날 있었던 일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해보면 나는 이럴 때 즐겁다고 생각하는구나, 혹은 이 사람과 있을 때 기분이 좋았구나 라고 자신이 미처 몰랐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꾸준히 일기를 써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자신의 정신과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게 일해 나갈 수 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다.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하루 한 번, 5가지 나를 칭찬하기가 있다. 나를 칭찬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선물해 줄 수 있다. 아침밥을 준비할 때 달걀 프라이에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았다. 업무 중에 졸음이 몰려왔지만 꾹 참고 졸지 않았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었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문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다. 파트 3. 유리 멘탈이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 회복력. 우리 주위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SNS를 들여다봐도 온통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뿐이다.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나의 일상과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과 우울감이 차오르고 삶의 의욕도 떨어진다. 여기에서 부럽다를 나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유리 멘탈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멘탈이 흔들릴 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 3년 후에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 옮기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나야 라고 포기하는 것이다. 대학 시절에 방송 활동을 했기 때문에 늘 내 주위에는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시험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너덜너덜한 상태였다. 너무나 슬프고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10년 후에 두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극복했다.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의학부에 진학했다.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 사이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으나 방송 활동으로 성적이 떨어졌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6년 동안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유지했다. 그때의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노력 덕분에 정신과 전문의가 되어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울해지는 나에서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얻은 나로 바꿀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됐다. 하지만
자신이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 잘 맞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이 사람 엄청 대단하다. 나는 잘 못하겠는데 라고 느꼈을 때 과연 자신도 똑같이 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 수준까지 미치지 못할 거야. 혹은 그 수준까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야 라고 느꼈다면 순순히 마음을 접는 것도 괜찮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똑같을 필요는 없다. 모든 방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것들도 많다. 무조건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면 자신감을 살려서 마주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 나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알습관을 고쳐야 한다. 부정적인 것이 작업 기억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우선 문장을 하지 못했다 라고 끝내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일단 60%까지 끝났다는 사실을 60%까지 완성했다 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남은 40%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 된다. 의외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40% 남았으면 제때 끝낼 수 없으니 조금 더 노력하자 라는 동기부여가 될지도 모른다. 바꿔야 하는 것은 당신의 멘탈이 아니라 멘탈 붕괴의 원인이 된 행동이다. 다음은 이렇게 해보자 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 4. 조금 부족한 당신이 더 매력적이야. 유리 멘탈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고 분위기를 살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다 보면 내 마음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 마음도 보호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누구보다 인간관계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선 짜증을 내는 나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그 상태가 이른바 모두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이다. 멘탈이 약하거나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남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 적어도 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훨씬 편하게 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감사하다는 표현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물어본다. 그렇게 하면 지식도 편하게 쌓을 수 있다. 파트 5. 멘탈이 약해도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당신. 멘탈의 강도는 절반 정도 성격에 기인한다.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자라오면서 환경에 의해 강도가 높아지거나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약한 멘탈을 억지로 강하게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유리 멘탈에 말랑말랑한 보호 필름을 한 겹 더 입히는 정도로 깨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존경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욕구이다. 이것을 승인 욕구라고 한다. 승인 욕구에는 낮은 수준의 승인 욕구와 높은 수준의 승인 욕구 두 가지가 있다. 낮은 수준의 승인 욕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칭찬이나 주목을 받고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면 충족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낮은 수준의 승인 욕구에 속박되어 있다. 승인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은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높은 수준의 승인 욕구는 자신을 존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를 중시한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높은 수준의 승인 욕구가 낮은 수준의 승인 욕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저주가 될 때도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하는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정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라는 억울한 감정이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된다. 자신에 대해 평가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아침 식사를 했다. 지각하지 않고 출근했다는 정도로 충분하다. 계속해서 자신을 칭찬하고 소중히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무라 코노미는 태어난 김에 즐겁게 사는 수밖에 없으니 속는 셈치고 이 책에서 말한 사고방식이나 환경 만들기를 시도해보라고 권장합니다. 꼭 오늘부터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씩 도전해 보십시오.